안녕하세요. 황영숙 교수님 연구실 석사 이원석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Development of CES for Ion Temperature Measurement of Main and Impurity Ion in BEST입니다. 목차를 설명드리자면 처음으로는 Introduction,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측정 원리, 프린시플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측정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샷 앤 디스차지, 어떤 방전 조건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experimental data, 어떤 실험 데이터를 얻었고, conclusion and future work로 이제 결론과 미래 작업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원자핵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더 높은 원자 번호를 가지는 원자핵으로 만들어질 때 질량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E는 mc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방출을 하게 되고,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발전으로 쓰는 게 핵융합 발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핵융합 발전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전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파라미터가 라지 Q값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Q값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Q값은 저희가 방전을 일으키면서 손실되는 전력보다, 즉 투입되는 전력이랑 이제 핵융합을 발전하고 나서 얻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그 얻는 에너지의 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1일 때가 손실되는 에너지와 얻는 에너지가 같을 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용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Q값이 1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 이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X축이 플라즈마 템퍼러처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그래프의 X축도 템퍼러처, 즉 이 두 반응하는 친구들의 온도가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마저 설명드리자면, 이제 크로스 섹션 데이터로서 이제 두 원자핵이 충돌할 때 그 어떤 조건에서 더 충돌을 할 수 있는 산란 단면적이 넓든지 작은지를 표현해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온 온도를 어떻게 재냐? 이제 저의 실험 설계로는 이제 차지 익스체인지 스펙트로스코피, 즉 이하 CES라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측정 원리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광진단으로서 저희가 이제 비침투 플라즈마 진단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플라즈마가 방전을 하면서 나오는 빛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 다른 시스템이라는 IDS 시스템, 즉 이온 도플러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각각 한 채널마다 라인 인테그레이트 된, 즉 플라즈마 레디우스가 여러 개 측정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인버전을 해야지 저희가 이제 각 레디얼 포인트마다 이제 얘 플라즈마 템퍼러처가 얼마다 라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CES라는 것은 이제 중성입자 빔의 교차점과 저희 뷰앵글의 교차점에서 각각 레디얼 포인트로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빨간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인버전 같은 후처리 보정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레디얼 포인트에 대해서 플라즈마 템퍼러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플러, 시프트와 브로드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템퍼러처는 브로드닝, 더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온도를 측정하게 되고, 시프트는 마찬가지로 원래 정지 상태에서 이 원자가 발생하는 빛에 대해서 이제 이 원자가 속도를 가지게 되면 그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장대보다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시프트한 파장대에서 이제 빛을 내뿜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우측에 나와 있는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여기 물음표는 여기 인테그랄인데 PPT가 오류를 보여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지금 C3 데이터와 이제 헬륨2
라인에 대해서 플라즈마 방전을 할 때 빛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그 라인에 대해서 각각 도플러 브로드닝과 시프트를 측정하게 됩니다. 추후에는 이제 플라즈마 파워가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 베스트에서 C6 라인도 관측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S 측정을 하게 되면 원래 이제 K-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 시스템이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인출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면서요. 인출된 프레임과 인출되지 않았던 프레임을 서로 서브스트랙션 시켜서 이제 차지 익스체인지 신호만 측정하게 되는 시스템, 그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베스트에서는 MB가 모듈레이션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플랫탑 구간에 저희가 디스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베스트 조건에서는 K-스타와 같이 뭐 MB 인출 전후 프레임의 서브스트랙션으로 데이터를 얻기는 어렵고, 따라서 동일 조건의 방전에 대해서 MB가 인출했을 때와 인출하지 않았을 때 이 방전의 서브스트랙션을 통해서 저희가 CS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CS 데이터를 얻기 위한 컨피규레이션은요, 먼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컬렉팅 렌즈가 있는데, 이제 이 컬렉팅 렌즈를 통해서 이제 파이버로 이제 각 채널마다 제가 배정을 해 놓은 채널마다 이제 광이 수집되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위치에 있는 스펙트로미터에 입사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수광된 빛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이크로믹 스플리터로 이제 파장대가 헬륨2 같은 경우에는 468 나노미터 근처고, 이제 C3 같은 경우는 465 나노미터 근처 파장대이기 때문에 이 550 이하에서는 반사를 하는 스플리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세팅된 그리즘과 그 다음에 이제 암도 카메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채널들은 지금 10채널로 총 구성되어 있고, 가장 안쪽은 360, 가장 바깥쪽은 57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세 가지 설명드릴 건데, 먼저 저희가 얻고자 하는 카메라는 X축이 픽셀인데요. 이 픽셀을 저희가 이제 웨이브랭스로 바꾸기 위해서 제논 램프를 통해서 피팅을 하게 됩니다. 제논 램프는 저희 이제 그리즘을 통과해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5개 있는데요. 이 5개를 통해서 이제 4차 방정식의 코이피션트를 구해서 3차 방정식의 코이피션트를 구해서 거의 에러바가 4승대 이하로 저희가 맞춰서 웨이브랭스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텐시티 캘리브레이션은 저희가 이제 진공용기 안에서 적분구를 통해서 각 채널의 빛을 입사시키고, 그 빛을 입사시킨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적분구만 따로 오롯이 측정했을 때의 코이피션트를 비교해서 저희가 이제 개인 코이피션트를 구하고, 그거에 이제 역과정을 통해서 실제 진공용기에서 나온 빛과 측정된 빛의 세기를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Y축의 이레디언스를 인텐시티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디얼 얼라이먼트는 이제 진공용기 안에서 저희가 각 채널이 저희가 원하는 레디우스를 측정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뭐 외부 변인이라던가 어떤 에러에 대해서 진동이나 변동이 있는지를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이 포지션 2개를 통해서 포지션 2개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얼라인을 맞게 저희가 이제 예상 경로를 그려본 다음에 플라즈마 레디우스가 그쪽의 방면에 맞는지 확인을 해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CES 시스템에 관해서는 저희가 측정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전으로 측정을 했냐면,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방전이 이제 글자가 좀 깨져 있는데 이제 수소 방전이고요. MB는 325에서 328ms에서 인출을 했습니다. 이제 우측에 보이는 방전 조건들은 이제 헬륨 방전이고, 이때는 MB를 1mm 덜 인출시켜서 325에서 327ms만큼 인출을 시켰습니다. 거기 이제 플라즈마 커런트를 대조해서 비교해 보시면 거의 같은 조건에서 방전을 시켰기 때문에 뭐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가 주로 측정하는 곳은 MB가
인출된 곳이고, 그때 이제 플라즈마 상태는 거의 비슷했다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브스티튜션 해서 얻는 데이터는 42452번에서 42453을 뺀 플라즈마 데이터와 42659에서 42660을 뺀 플라즈마 데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크로스 섹션을 먼저 보시면 이제 C3와 O2, 헬륨2 라인에 대해서 각각 수소가 부딪혔을 때의 크로스 섹션 데이터입니다. 저희 MB 조건은 지금 10케브 빔이 인출되는 상황이고, 10케브 빔에서 크로스 섹션을 각각 봤을 때 이제 10에 15승 5도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O2 라인을 보시게 되면 10에 15승 5도에는 좀 모자란 값을 보이게 되고, 이게 한 2.5에 16승이 되기 때문에 이 C3와 헬륨끼리는 서로 크로스 섹션이 10케브일 때 비슷한데, 반해 O2 라인은 4배 이하로 좀 낮은 것을 일단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측정한 C3를 먼저 가우시안 피팅을 통해 나열한 건데요. 이제 이게 이제 326ms, 즉 325ms부터 인출을 시켰지만, 그때 프레임에는 아직 MB에 대한 효과가 측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326, 즉 1mm 지난 후의 프레임부터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온도와 속도를 각각 이 라인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고요. 327일 때는 오히려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O2 라인이 더 줄었다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는 차지 익스체인지로 인한 이 광량이 O2와 C3를 비교했을 때 O2가 아까 크로스섹션 데이터에서 보였던 것처럼 4배 이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라인이 C3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328ms까지 측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되었고요. 그럼 이제 뭐 329나 혹은 이제 325, 4에서도 측정한 데이터는 당연히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O2 라인이 C3 라인 못지않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플라즈마 퍼포먼스의 차이로 인한 광량인지 혹은 차지 익스체인지로 오롯이 나온 광량인지를 비교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3로 측정한 벨로시티와 템페러처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어에서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에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제 아직 에러바 계산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헬륨 오믹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륨 오믹도 325에서 327mm 인출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5mm에서 O2 라인이 두드러지고 326, 327에 갈수록 이제 O2 라인이 C3 라인보다는 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헬륨 방전에서 C3의 벨로시티와 템퍼러처를 구한 데이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메인 아이온인 헬륨2에 대해서 피팅한 그래프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즈마가 이벌브 하면서 그냥 그 광량 차이인지 혹은 MB로 인한 차지 익스체인지의 광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O2 라인을 같이 피팅해야 되는데, 이는 추가 작업으로 옆에 피팅이 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아이온으로 헬륨2 라인을 측정한 그래프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과 퓨처역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CES 데이터를 얻었고, 이제 다양한 방전 조건에 대해서 이제 C3, 그 다음에 이제 수소 방전에서도 C3 얻었고, 헬륨 방전에서도 C3와 헬륨2 라인에 대해서 각각 이온 온도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측정 도구를 통해서 미래에 이제 주 방전되는 이온과 임퓨리티 이온의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퓨처 워크로는 지금 보고 있는 레디우스보다는 더 넓게 측정하기 위해서 따로 플라스틱 파이버 번들을 통해서 저희가 옵틱스를 좀 뷰잉글을 넓히고 채널을 늘려서
엣지와 코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파워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코어 쪽에서는 C3 라인이 굵게 되는데, 광량이 이제 C6가 나온다고 추정이 되므로 그리즘을 교체해서 코어와 엣지를 동시에 측정하고 이제 에러바 피팅로 더 보정을 해서 이제 정확도가 높게 측정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